그 저스트워치라는 기능인데, 저스트워치 기능은 요 밑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현재 73.2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스트워치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배터리를 절약하고 시계 기능만 유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스위스 시계와 LG 워치의 만남, W7이라는 모델로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워치 모습을 가지고 있는 LG 워치 W7, 바로 이 모델인데요. 오늘은 이 제품의 언박싱 및 특징으로 이 제품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오랜만에 출시하는 LG전자의 스마트워치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분침과 시침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배터리 없이도 최대 100일까지 유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개봉기록, 어떤 구성품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오랜만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하던 LG 워치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이죠. 이거는 이번에 오랜만에 좀 출시가 돼서 저도 좀 빠르게 개봉해 보게 되었습니다. 박스가 완전히 스마트폰 박스 크기죠. 굉장히 커요. 박스가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도 있고, 한번 열어보면은 이 제품도 이렇게 융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융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이 제품이고, 생각보다 알이 굉장히 좀 크네요. 알이 좀 굉장히 크고 디자인이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에 케이스를 다 꺼내 보겠습니다. 케이블, 요거는 USB-C 타입 USB-C 타입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이제 충전기는 제가 보면은 5V 0.85A, 이거는 5W가 안 되는 충전기네요. 그러니까 충전기는 굳이 고속 충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충전기, 이게 좀 달라진 게, 그전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충전기였거든요. 이게 충전기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이 USB 선까지 다 끌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좀 장점이 요게 이제 USB-C 타입이에요. USB-C 타입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시기도 좋고, 이제 C 타입 어디 가든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좀 이제 가장 무난한 실버 컬러, 스테인리스 실버 컬러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블랙 컬러, 이렇게 좀 무난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원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분침 시침이 보이잖아요. 이 분침 시침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더라도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트랩도 22mm 표준 그 스트랩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줄질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이 이제 가장 큰 특징, 스마트워치의 이제 스펙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번에 지금 스냅드래곤 웨어 3100이 공개를 했어요. 아직 제품에 탑재될 수준의 그런 공개는 아니었지만 공개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웨어 2100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출시 시기랑 맞물렸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최적의 선택이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768메가의 램과 4기가의 내장 메모리, 그리고 24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이 사이즈 대비 배터리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였다면은 조금 더 배터리를 키울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좀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배터리를 굳이 이쪽에서도 안 늘린 이유가 바로 그 아날로그 이런 분침과 시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단순히 이제 시계로만 구동을 했을 경우 10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여유 있는 배터리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IP68 수준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 도계와 자이로 센서, 자력 센서, 압력 센서, 나침판, 고도계, 기압계 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제 1.2인치의 360 곱하기 360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원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 아날로그 시계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LG전자에서도 이 기술을 스위스 시계 부품사인 소프로드사와 이제 공동으로 쿼츠 무브먼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시계의 그런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스위스 시계의 전문 기술과 LG전자의 스마트워치 기술이 만난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웨어 OS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앱을 좀 설치를 해주면은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연결 눌러주시고요. 동의 눌러주시고 동의. 시계를 전원을 이제 켜셔야겠죠. 시계 전원을 켰고요. 쿼츠 무브먼트를 넣어둔 것은 이거는 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가격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단순히 이제 이런 전자기능만 들어가 있던 제품들보다는 단순히 이제 부품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대는 조금 올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쉽게 완료가 됐죠. 워치페이스도 여기서 가볍게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 워치페이스가 지금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워치페이스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진짜 그냥 아날로그 시계 같아요. 그냥 뭐 업데이트 되는 동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 제품 지금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 이런 기능성, 뭐 배터리,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GPS라든지 LTE 기능을 탑재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따로 뭐 심박 센서를 측정하기 위한 뭔가의 그런 기능도 조금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가장 스마트워치 본연의 목적에만 좀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죠. 뭐 굳이 이제 없어도 되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기능들이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활용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꼽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설정이 다 완료가 됐고요. 워치페이스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워치페이스도 예쁘고, 워치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어울리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일반적인 그런 아날로그 시계에 좀 최적화된 그런 워치페이스가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손목에 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사실 뭐 이런 재질의 뭐 제일 무난한 뭐 끈일 수도 있지만 이 스트랩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고급스러움을 조금 망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다가 가만히 있다가 시계 딱 올리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 조절 이제 워치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워치페이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죠.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알람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요 밑에 이제 알람이 뜹니다. 근데 지금 알람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알람이 뜨기도 하고, 위쪽을 내리면은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배터리 남은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것도 바로 워치페이스 바꿀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알람이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알람이 왔을 때 이 알람 부분이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 원래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에는 없어요. 보시면은 용도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이게 없는데 이 제품은 이게 추가가 된 게 알람 같은 게 왔을 때 여기 시계가 만약에 가리게 되면 여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거 양쪽으로 가려지면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용도를 돌려가면서 이제 앱 같은 거를 구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같은 거를 바로 구동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시면 여기 기압계 있고 고도계 있고 나침판 있고 스톱워치 있고 타이머 있고요. 이제 기압계 같은 경우, 고도계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저는 뭐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압이라든지 고도 높은데 이제 산 같은 데 올라갈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나침판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침판처럼 되게 리얼하죠? 되게 굉장히 리얼한 나침판이 좀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요거 누르면 원상복귀 되고, 여기서 다시 이거 눌러서 스톱워치 들어가시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스톱, 요거 누르면 리셋, 다시 스톱워치 시작, 초침하고 여기 숫자가 같이 올라가서 좀 보기가 좋죠. 스톱,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원상복귀, 다시 누르면은 홈.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요. 이 분침하고 시침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여기 보시면 쿼츠 무브먼트만으로 이제 시간을 나오게 되면 이제 최대 100일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저스트워치라는 기능인데, 저스트워치 기능은 요 밑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저스트워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73.2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스트워치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배터리를 절약하고 시계 기능만 유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만, 시계 기능만 사용할 때는 이 저스트워치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일단 최대 뭐 100일까지 뭐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시계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확인하셔야 될 경우 이렇게 저스트워치 기능을 쓰고 하시면은 보다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박싱을 통해서 가볍게 살펴본 LG 워치 W7의 디자인과 특징, 스마트워치가 그동안 너무 전자시계 같아서 싫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리얼한 그런 시계 느낌도 강하게 나고요. 좀 묵직한 그런 알도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실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요 스트랩을 가장 먼저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상당히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품이고요. 뭐 여기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PS나 뭐 심박 센서 정도는 좀 탑재했으면은 조금 더 활용도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지금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스마트워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